반갑습니다. 전기철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퍼셉트론 원리 설명했었고요. 중간에 제가 보드게임 관련 엔진을 만드느라고 민맥스 게임 트리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퍼셉트론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퍼셉트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즉 신경망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 영상으로. 그 두 번째 영상으로는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코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일단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클래스로 만들어야지 향후에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니까 지난번 코드를 좀 수정해서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이썬의 클래스 문법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도 파이썬 클래스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클래스 문법 구조만 사용을 할 거니까, 혹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약하신 분은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유튜버로 들어온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레이리스트를 동시에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제 전공이니까요,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퍼셉트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 투 클래스, 이다 아니다, 0번 이다 아니다 라는 바이너리 클래스 퍼셉트론만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면 숫자를 인식하려면 클래스가 0부터 9까지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멀티 클래스 퍼셉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다 향후에 쓰이니까. 이제 퍼셉트론 이야기 했으면,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싱글 레이어드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야기 해야겠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리커런트처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갈 건데, 올해 내내 계속 찍을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인공지능 퍼셉트론의 세 번째 시간, 클래스 구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은 바이너리 클래스입니다. 바이너리 이진 클래스죠. 우리가 지금 샘플러 XOR 게이트에 대한 퍼셉트론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플러스 1번 클래스,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플러스 1을 출력,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출력 노드가 하나짜리죠. 하나짜리가 1에 가까우면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합니다. 그런 거 보통 바이너리 클래스라고 하고, 가장 간단한 퍼셉트론이 되겠죠. 그리고 넘파이를 조금씩 써갈 겁니다. 어차피 신경망은 속도가 중요하니까 파이썬 리스트를 쓰는 것보다 넘파이 어레이를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래서 넘파이를 임포트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름을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지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코드가 길지 않습니다. 사실 한 15줄 정도, 20줄이 안 됩니다. 20줄 정도, 줄을 빼면요. 그랬으니까 이름을 대문자로 P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약속이니까. 이니트 함수에서는 인풋 노드의 개수를 받고요. 러닝 레이트도 파라미터로 받도록 했습니다. 디폴트 값도 주었으니까 실제 이니트 함수는 인풋 노드 개수만 나중에 설정해 줘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부의 멤버 변수 값으로 받습니다. 넘파이에는 넘파이 어레이를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하는 함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np 제로라는 함수도 있는데, 제로즈라는 함수는 뒤에 파라미터의 개수만큼의 항목을 가진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풋이 지금 2로 들어오면 1을 더해서 웨이트가 3개가 되겠죠. 예전에 설명드렸던 1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더미 노드를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XOR 게이트 인풋은 2니까 3개의 0 값을 가진 넘파이 어레이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이제 웨이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forward 연산과 backward 연산, 그러니까 predict 함수와 train 함수가 따로 구현됩니다. predict 함수는 여기서 input, 실제로 제가 지금 코드를 보니까 input라고 하는 것보다 input data라고 하는 게 훨씬 여러분이 코드를 읽기가 쉬우시겠네요.
영어로 코딩을 하실 때 복수를 나타내는 s를 붙이면 나중에 코드가 읽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 하나를 받아서 그 인풋 데이터와 웨이츠라고 했는데요. 웨이츠는 지금 3개짜리니까 웨이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 벡터 하나와 웨이트 벡터 하나 둘 다 3개의 항목을 가진 닷라는 함수는 내적 연산입니다. 그죠? 내적한 값이 0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 파이썬의 if 문법 잘 익혀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predict 함수는 내적한 것을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켜서 1 또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함수죠. 저는 양극성 스텝 함수를 씁니다. 뭐 실제로 플러스 1 또는 0을 내도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함수는 input datas죠. 사실 여기서 input이라고 안 한 이유는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input dat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put datas는 입력 데이터를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실제 별도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한 데이터만 테스트를 합니다. 향후에 실용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이야기는 인풋 데이터는 일단 더미 노드를 다 만들어 둬야 된다라는 것만. 그래서 마지막 칼럼이 더미 노드를 위한 인풋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함수는 모든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때 zip이라는 내부 함수가 쓰이는 거죠. zip은 2개의 이터러블 객체를 포문에서 쓸 때 유용한 내부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풋 데이터 하나, 타겟 하나, 하나씩 가져와서 실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타겟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값은 이 리스트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AND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여서 앞에 있는 3개의 데이터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기를 원하고 뒤에 있는 1,1은 플러스 1을 출력하기를 타겟 데이터로 나중에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즈와 타겟을 받아서 하나씩 프리딕트한 결과를 출력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함수입니다. 이게 테스트 함수고요. 트레인 함수는 사실 요 body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all이라는 함수는 사실 요 함수는 향후에 다음 영상에서 멀티 클래스 퍼셉트론을 할 때 설명하기 위한 건데 요 내용은 영상의 말미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리스트로 즉 한 행이 하나의 입력 데이터가 되고요. 마지막 칼럼은 더미 노드 값입니다. 그때 np 리스트를 이렇게 생성하고 np array라는 함수로 실제 np array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num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객체들을 np array 형태로 만들어서 쓸 겁니다. 똑같이 타겟도 리스트를 np array 함수를 통과시켜서 np array로 만들었을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세팅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퍼셉트론을 만들 겁니다. 퍼셉트론 2라고 하니까 입력 노드가 2개짜리죠. 그런 퍼셉트론을 P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P train input datas 여기 있는 input datas라는 게 바로 요 리스트 오브 리스트죠. 타겟은 바로 요 놈입니다. 트레인에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터레이션 횟수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쭉 하면 어디 갔나요? 네, 여기네요. 뭐 쭉 0번째, 10번째 10번씩 웨이트를 찍기로 했으니까 쭉 해서 바로 웨이트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파이널 웨이트는 로타 3개다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요 단계죠. 트레인을 마치고 나서 웨이트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을 테스트를 하는 함수, 아까 테스트 함수였죠. 그래서 각각을 테스트하니까 이러나 요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다 정확한 값이 학습됐죠? 지금은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으니까 뭐 학습이 쉬워 보입니다. 또 게이트, 엔드 게이트니까 쉽기도 하고요.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은 코드를 그냥 클래스로 그냥 한꺼풀 씌운 것만 다른 거니까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퍼셉트론은 이런 구조죠. 즉 입력 벡터가 1차원짜리 입력 벡터가 들어오고 그놈을 각각 웨이트와 내적 연산을 취하고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킨 거죠. 내적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들 간의 곱의 합인 거니까 실제 np 닷트 즉 np.dat라는 함수를 쓰면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향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만들 출력 노드가 2개 이상인 즉 멀티 클래스 퍼셉트론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멀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입력 데이터는 1차원 벡터죠. 근데 웨이트가 요 1번, 2번, 3번 출력 노드가 있다면 1번, 2번, 3번 노드 각각의 노드에 대한 웨이트가 따로 벡터로 다 구성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동일한 개수의 벡터고요. 이것도 동일한 개수의 벡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웨이트가 3개씩 3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출력 노드 1번을 위한 웨이트, 두 번째 줄은 출력 노드 2번을 위한 웨이트, 세 번째 줄은 3번을 위한 웨이트죠. 이걸 기존에 있는 퍼셉트론을 그냥 그대로 쓰면 이 입력 웨이트와 각각의 내적을 3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귀찮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트릭스나 행렬, 즉 선형대소 같은 과목을 배우면 매트릭스 간의 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웨이트 매트릭스면 이제 벡터가 아닌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여기다 인풋을 곱하면 되는데 인풋이 행 벡터, 즉 행으로 나와 있으면 곱셈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곱셈은 행과 열의 개수가 중요하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곱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놈을 트랜스포즈 시킵니다. 트랜스포즈 시킨다는 말은 실제 방금 전까지 있던 행 벡터를 열 벡터로 만드는 거죠. 열 벡터로 이렇게 3개짜리의 항목을 열 벡터로 만들면 이행 2열을 곱하고 이행 2열을 또 곱하고 이행 1열을 곱하면 3 곱하기 3 매트릭스와 3 곱하기 1 매트릭스를 곱하는 연산 한 번으로 끝난다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지금 그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싱글레어 퍼셉트론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싱글레어 퍼셉트론에서 출력 노드가 하나일 때는 그게 내적 연산을 한번 하든 매트릭스 하든 상관이 없는데 멀티 클래스 퍼셉트론이 되어버리면 웨이트가 매트릭스가 돼서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내적 연산을 3번 하든지 3번 출력 노드 개수죠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GPU는 이런 매트릭스 연산을 빨리 하는 거니까 가급적 매트릭스로 바꿔서 연산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여튼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멀티클래스일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한번 돌아보면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주속으로 막아둔 줄이 있는데 이제 두 줄에 걸쳐서 구현한 거고 실제로는 그 두 줄을 합쳐서 하나로 구현한 겁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아시면 마지막 한 줄짜리는 이해하실 거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설명을 또 하려냐 하면 아까 벡터와 매트릭스 곱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왔었는데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가 벡터 한 개라면 한 번에 내적 연산으로 오케이죠. 근데 인풋 데이터가 계속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 쭉 있고 두 번째 데이터 쭉 있고 세 번째 데이터 쭉이고 즉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 이 벡터가 여러 개라면 벡터가 여러 개 있는 게 매트릭스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 여러 개를 동시에 포워드 연산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아까는 웨이트가 매트릭스였고 지금은 인풋 값이 매트릭스죠.
그래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 코드를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테스트 all이라는 함수는 입력 데이터 즉 지금 현재는 4개니까 4개를 한꺼번에 웨이트의 매트릭스 곱으로 같이 곱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all이라는 함수 내에 activation이라는 함수를 내부 함수로 하나 만들고 inner 펑션으로, 근데 이때는 요 exp 지금 현재는 이게 스텝 펑션이 아니고요. 다음에 있는 멀티 클래스 쓰기 위해서 동일한,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텝 펑션을 썼었는데 향후에는 스텝 펑션을 쓰지 않고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거라서, 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도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일단 오늘 한번 맛보기를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저 함수의 모양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쓰는 요 함수의 모양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요 x라는 것은 네트 값이죠. 내적 값입니다. 분의 1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함수가 0에서 1 사이 값이 됩니다.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저랑 같이 썼던 코드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2를 곱해서 0에서 1 사이 값을 0에서 2 사이 값으로 만들고 1을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값으로 되겠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지난번 코드와 공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액티베이션 함수로 하나 만들고, 지금은 매트릭스 멀티플,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을 씁니다. 매트릭스 곱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인풋 데이터가 3x3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입니다. 요게 데이터 한 개고요. 요게 두 번째 데이터, 요게 세 번째 데이터, 네 개군요. 네 개의 데이터가 있죠. 이놈과 웨이트를 곱하는데 웨이트는 원래 행벡터였죠. 요 놈을 닷점하면 트랜스포즈가 되는 겁니다. 넘파이에서 트랜스포즈를 하는 방법이 대부자 t 해서 이런 애트리뷰트를 써도 되고, 멤버 함수로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벡터가 열벡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이구야 다시 줬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000 0이 아니고요. 3개짜리가 4개가 있죠. 아까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벡터로 있던 걸 열벡터로 바꿔서 이놈을 매트릭스 곱을 하면 이놈과 이놈의 곱, 이놈과 이놈의 곱, 이놈과 이놈의 곱, 이놈과 이놈의 곱, 즉 매트릭스 곱 한 번으로 4개의 데이터를 포워드 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게 요 연산입니다. 그죠? 그 연산 결과를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키면 넘파이는 파이썬의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이 강력합니다. 넘파이는 더 강력한데 실제 스칼라 연산을 하나 처리하는 것이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벡터나 매트릭스에 동일하게 각각의 원소에 적용이 됩니다. 요 넘파이의 브로드캐스팅이나 또는 파이썬의 리스트의 브로드캐스팅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스칼라 값도 파라미터 처리할 수 있지만 벡터나 매트릭스의 각 엘리먼트가 다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놈이 0보다 크면 그놈이 0보다 크면 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true 또는 false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이제 리절트에 담고 np where라는 함수를 통해서 true, false로 나오는 값을 이전 코드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1 또는 플러스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걸 한 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오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멀티클래스 퍼셉트론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오늘 다시 정리를 드리면 오늘은 출력 노드 1개짜리 퍼셉트론을 클래스로 구현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클래스 노드가 즉 출력 노드 개수가 2개 이상인 멀티클래스 퍼셉트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지금 강의가 장기전 마라톤이 될 것 같은데 참고 들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